하는지 외롭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고 봐도 또 외롭고 그러니까 그걸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유인경 마담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니 왜 이렇게 웃어요? 혐오형처일 수 있죠. 저는 대학 때에서도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네. 뭐 기자나 방송인이나 뭐 이런 게 꿈이 아니었고요. 네. 뭐 살림 잘하고 막 근데 믿거나 말거나 제가 침선에도 좀 재질이 있어요. 진짜요? 네. 제가 다리가 짧기 때문에 청바지 단을 늘 줄여야 되는데 꼭 직접 다 줄이기도 하고 단추도 잘 꼬매고 자수 대회에서 전국 3등 상단적 자수 대회가 있어요? 자수. 자수 대회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정말 좀 멋진 남자를 만나서 매일매일 제가 막 이렇게 하트 모양 십자수 나가지고 방석도 만들고 그리고 남편 퇴근하고 나면은 막 소파 뒤에 숨었다가 까꿍하고 아니 그냥 나타나도 무서운데 숨었다가 깎고 나타나면 그 남편이 진영에 살고 마담의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비난하십니까?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끼어드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비난해봐요. 아니 말 두 마디 했는데 범죄를 저도 이랬어요. 꿈이었대는데 말하면서도 지금 우시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슬픈 게 야, 이거 진심이다, 진심이야. 어떻게 진심이야. 모양 저네 꿈이었다니 이게 이렇게 비난을 제가 전생에 제가 무슨 마치 성이 남자였대도 이렇게 비난을 안 받았어요. 그런 나 덕분에 휴지 준비했어요. 이게 여자 MC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박수호 오빠 주머니에. 여긴 사내고. 그래서 어쨌든 제 남편 덕분에 나의 존재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 덕분에 굉장히 많이 그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 인간을 참으면 내가 못 참을 게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등등등. 물론 제 남편은 더 하겠죠. 예, 저 여자를 참으면 나는 더 많은 걸 참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결혼은 미친 짓이면서도 남는 장사로 생각하는 게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렇게 약간 주제 모르고 이렇게 뻗댄 사람이 됐거나 뭐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이 됐겠지만 물론 더 썰렁한 고독은 있을지 몰라도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한테 도끼도 한번 찍혀보고 그리고 남편이 들어와야 될 남편이 오지 않았을 때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감정 기복을 어만히 그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지 뭐 하지 상상력도 굉장히 촉발하게 되고 뭐 등등등등을 해서 내공을 많이 쌓아주신 그분에게 트로피를 하나 드리고 싶네요. 이야. 근데 진짜 현모양 쳐셨는데 부처가 되신 거네요. 그러니까. 진짜 부처가 되셨네. 그러니까 결혼을 행복하려고 어떻게 같이 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 고난의 행군을. 본인이 결혼해서 언론을 안 하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언론인이 됐어요. 언론인이 되셔서 너무 좋은 유머. 예.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저는 한 60대도 돈이 많으면 정말 그 좋은 처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오로지 돈만 벌게 하겠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우연히 저희 아내를 중매로 만났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6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그래서 아니 왜 결혼을 해서 안 한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처자를 몸과 마음을 다 이렇게 흔들어 놓고 결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결혼하고 현실 싫다. 나는 결혼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 눈물이 많이 툭툭툭 떨어져. 근데 남자들은 눈물이 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닭똥 같은 눈물 흘리는데 그래 내가 꿈을 깨고 이 아내랑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와중에도 외로운 적이 있었어요? 많았죠. 언제? 구체적으로. 저는 3년 동안은 되게 좋았었어요. 네. 뭐 까꿍도 아내가 정말 무뚝뚝한 데서 까꿍도 하고 저는 정말 왕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느꼈어. 그게 언제냐면 저희 아내가 방송을 하고부터 진짜?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남자랑 사겨?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렇게 살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내가 이제 변해가는 거야. 그때 아내를 자꾸만 방송 출연을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꾸만 TV를 보질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단절시켜야. 저번 주에 난 동치미도
못 보게 했어요. 제가 아내를 데리고 영화관에 갔어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뭐 재방송은 안 하나? 재방송 얼마나 하는데요. 재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위의 엄마들이 다 문자에 다 문자에 가지고 언니 보고 오빠가 맹하대. 막 난리가 난 거야. 남편이 없을 때는 별로 안 외로운데요. 남편이 있는데 저하고 생각이 너무 다를 때. 네. 뭐 존재 자체를 부정한 얘기를 할 때 내가 왜 내 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진짜 남편이 남의 편에 준말이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에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 주길 바래요. 우리 강아지도 제가 얘기하면 그냥 끄덕끄덕 거리는데. 남편들은요 후에 외롭고요. 부인들은요 젊어서 외로워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술을 먹어도 먹을 사람 많아요. 부인들은요 저녁 설거지 하고 나면 애 재워야 되고 뭐해 나갈 틈도 없고 낮에는 너무 바빠요. 정말로요. 안 놀아요 젊어서. 아니 그건 좀 동감해요. 네. 내가 젊었을 때는 아내가 나하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이제 60이 넘고 나이가 드니까 내가 아내하고 있고 싶은데 뭐 이렇게 모임이 많어. 그 전에 저금해둔 게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마일리지를 너무 안 가져가지고 내가 글쎄 이제 하이 선생님 말씀 듣고 저는 조금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 집에 들어왔어요. 저도 하루 종일 집안일 하고 지금이야 바깥일 하지만 집안일 할 때 들어오면 먼저 들어오면서 입은 엄마는 그러고 들어와요. 애들 보고. 근데 나는 옆에 이렇게 서 있잖아. 네 여기 있어요 하고 서 있잖아. 근데 왜 강아지만 펄떡 끌어안고 막 부비고 이쁘다고 아빠가 오늘 잘 놀았어? 오늘 잘했어? 뭐 막 하면서 나는 옆에 서 있는 나는 왜 투명 인간 보듯이 하냐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강아지 마냥 거기 가서 막 들이댈 수도 없는 거고 거기다 대고 내가 나도 잘 놀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나도 잘 놀았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왜 그 순간이라도 입으로는 엄마는 그러고 입버릇처럼 들어오면서 들어와서는 그 다음엔 제가 저쪽 끄트머리쯤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럴 때 사실 참 외롭고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아니라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외롭고 서럽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결혼하면 제일 중요한 게 밥이에요, 밥. 밥이 참 중요하거든. 사실. 남자들 참 원론적이고 되게 예. 단순하다. 보세요 누나도 개밥은 챙겨주는데 남편 그러니까. 밥 잘 안 챙겨준다고. 밥인데 네, 밥이에요. 결혼하면은 밤늦게 친구들과 놀다 식사를 안 하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눈치를 봐야 되거든. 눈치를 봐가지고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으면 그것도 밥 줄래가 아니고 혹시 뭐 밥 조금 남은 거 있어? 얻어먹듯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고 마누라 조금 분위기가 좀 그러면 나 밥 먹었으니까 그냥 자 이러거든. 그리고 고픈 배를 부여잡고 누워 있을 때 슬퍼. 그때 나 결혼은 이거 아닌데 진짜 외로워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처음 결혼 초부터 네. 술 잡수고 오셔도 밥 줘. 이렇게 하셨어야 됐어요. 엄마한테는 미안한 게 없어 원래. 엄마한테는 새벽 2시에 가도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아우 얘는 밥도 안 먹고 지나지 뭐 해서 밥 차려주잖아요. 근데 마누라한테는 그게 안 된다 이거. 배우자한테 미안함이 있어. 내가 예의상 이거 그건 당연히 배우자가 해야 되는 거 미안해요. 아닌가? 뭐가 미안해 그게. 딱고요. 뭐라 그러면요. 병서문도 다 보여줘. 그래서 보여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미안한 게 당연하다고. 뭐가 미안해? 미안함을 알고 아니 있는 월급 사람은 제대로 아시면 타다 되지. 줬겠다. 그 젊은 시절의 스타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미안한 감정은 뭐가 같지만 그렇게 겸손해. 요구할 건 요구해야지. 얘기를 안 하셔서 남자들이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예. 얘기 마다님. 주부건 뭐 저도 뭐 늦게 예. 들어와도 남편이 이제 밥 달라고 그러면 왜 똑같이 일하고 나도 못 먹고 있을 때 내가 늦게 들어오면 남편이 밥 차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는데 사실은 정말 이 남자들에게 밥이 여자의 밥하고 달라요. 다르지. 우리는 게 수시로 우리가 알아서 차려 먹을 수 있는 그냥 한 끼의 식사라면 남성들에게 어머니나 아내가 해주는 밥은 생명줄 같다는 거예요. 에너지지. 그래서 밥 안 줄 거야 그러면 너 죽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있는 것 같아요. 미션 씨. 저희가 미션 세대가 씨. 좀 달라서 느끼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아마 안선영 씨가 저랑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금 왕종훈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선배님은 결혼을 마치 밥을 얻어먹기 위해 결혼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밥이 커요, 사실. 그러니까 크지, 밥이 너무 그렇죠. 크다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또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이랑 결혼을 한다면 밥 해주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을 이루고 살기 위해 결혼하는 건데 그 중에 한 부분일 뿐이죠. 나 말 잘못 꺼내. 자, 이해정 마다님. 요 남편이. 아니야. 글쎄. 요 얘기 들어보세요. 이해정 마다님. 아니 저는요 조금 여기에서 남자 같은 입장에서. 여자지만 유시원 씨한테 조금 화가 나는 게 그쵸. 가정이라는 거 당연히 그리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죠. 근데 분명히 가정에는 가정 식구원이에요. 네네, 그렇죠. 구성원인데 어쨌든 어떤 일로 해서 늦게 들어왔던 일찍 들어왔던 배고파서 잠들게 하는 건 아니라는 아니, 거죠. 근데 그게요. 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너 결혼했어? 아니요. 그 이렇게 얘기가 생각이 아니라 가면 배고프면 잠도 안 와. 여기서 가정, 식구라는 건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 밥을 차리는 사람이 꼭 여자만, 꼭 아내만 밥을 차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맞죠. 자기가 그런데 나가서 아니 맞는 먹는 얘기죠. 건데. 그런데 네. 그건 일상의 얘기고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밥 안 먹고 늦게 들어와서 어쩌다 들어온 날, 그 술 먹고 들어온 날까지도 그날도 내가 부엌에서 내 밥을 차려 먹는다면 그건 같은 가족 구성원으로 그건 한 사람이 너무 서글픈 거 아니에요? 그래. 입장이 바뀌어 생각을 해요. 안선영 씨 하시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혼해서 결혼할 밥을 때 차려주는 것도 진짜 일이지. 그 남자가 좋아서 진짜 뭐든지 갖다 바치고 예. 이러는 판인데 그 좀 몇 년 넘었다고 밥도 안 주고 그러면 뭐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이 여자의 인권을 주장한다면 그건, 아니 근데 그건 지금 가져서 지금 저희에게 저희 여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저녁에 8시, 9시에 들어가가지고 식구들 다 밥 먹으면 저 혼자 차려 먹으면 되게 서글플 서러워. 때 있어요. 그거 있어. 그 여자도 남자 똑같은데 그게 선생님 말씀하신 게 혼자 돌아가서 배고플 때 혼자 먹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좀 처량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처량하지. 식구들 다 자고 혼자 반찬 내갖고 먹는 게 아유. 처량해서 에이 그냥 배고프고 말자 그냥 내일 아침에 먹자 그럴 때 정말 사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거였어요. 그걸 신혼 때부터 습관을 들여서 여자니까 내가 술을 늦게 먹고 들어와도 밥조를 버릇을 들이는 습관을 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게 네.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저 남편을 밥을 차려주고 자야지 하는 것도 사실은 아내 된 도리를 한다라는 기쁨도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여자 권리가 어떻고 남자 권리가 어떻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받는 사랑도 있겠지만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군대 갔다 오면 후련한 거 있잖아요. 그런 의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만족도 세상 살아가는데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주제가 밥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 왜냐면 썼잖아요. 밥은 아니지만요. 남자들은 아내가 밥을 안 차려도 외롭지만 여자들은 남편이 밥을 다 차려놨는데 안 먹어요. 안 먹을 때 그건 말도 못해. 맞아, 맞아. 평생. 네, 음식 다 차려놨는데 조금 안 먹는 거예요. 아구 열나네. 그때 외로워요. 남자가 제일 화날 때가 언제 봤을 때는 알아요? 이게 부부싸움을 막 했어. 아침에 밥 자기 혼자 먹고 싹 치우고 나갈 때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알아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밥은 차려줘야지. 이게 밥이 문제가 아니라 그쵸? 집에를 들어가지 마세요. 안 들어가요. 극단적인 처방하신다. 그런 게만 보여. 그러니까 막 그 밥이요.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 돈 잘 벌고 이럴 땐 들어가서 내가 누울 침대 자리가 없는 거야. 애들하고 엄마하고 막 애엄마하고 막 뒹굴 때는 아유 이것들 진짜 나 때문에 이렇게 이랬는데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가서 내 자리가 없으면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잠잘 자리가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니까. 저는 지금 밥을 제가 평생에 제일 정말 외롭고 정말 내가 이게 절망이다라고 느끼는 건 밥을 늘 차려놓잖아요. 그런데 저는 옷은 뭐 구멍이 나서 입고 나가든 말든 제 관심사가 아니지만 먹는 건 챙겨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뜨신 건 뜨신 거대로 찬 건 찬 거대로 해서 상을 순서대로 챙겨놓잖아요. 그러면 꼭 밥 때 되면요 어느 놈 글자 모르는 놈이 나 꼭 컴퓨터 앞에 가서 뭐 켜놓고 뭐 책을 뒤져보고 앉아있는 거야. 딴 것도 안 해. 꼭 컴퓨터 앞에서 아주 그냥 식자쟁이 마냥 앉아가지고 정말 그때는 너무 서럽고 외로워서 제가 이거 호적을 갖다가 판에 버리다가 누구를 파냈는지 옛날에 왜 어릴 때 엄마가 호적 파낸다 소리 덜어 하잖아요. 이 호적을 판에 버리든가 술을 해야지. 근데 선생님 몰라서 진짜 그러신 거예요. 서러워. 몰라서. 남자는 모르긴 몰라요. 뭘 몰라요. 그렇게 먹어버릇해서 그런 거지. 근데 여자들은 밥 먹을 때 막 여보 밥 먹어 그러면
안 온다고 뭐 투덜대잖아요. 아내분들은 사실 여보 밥 차려서 밥 먹어 딱 앉잖아요. 다 안 차렸어. 맞아. 진짜 안 차렸어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왜냐면 그쵸? 빨리 안 오니까 숟가락만 나눠서 미리 부르는 거. 찌개 끓이면서 다 됐다 와라. 얼마나 짜증나는데. 그 원래 자, 이게 나는 내 소원이 네. 다 차려진 정말 밥 다 차려놓고 여보 식사로 오세요 하면 내가 딴짓 좀 이따 가서 먹을게. 나 한번 이래보고 싶어. 나는 우리 집은 어떤가 하면 항상 빈 테이블에 미리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이론이 뭐냐 하면 그 습관을 잘 들이셨네. 그 이론이 뭐냐 하면 집사람 말은 맞아. 여보 식당 갔을 때 미리 밥 차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빈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하나씩 갖다 오고 갖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아들이 미리 앉아 있으라는 거야. 앉아 있으면 하나하나 줄 테니까. 야. 그 나는 미리 다 차려진 밥상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사람마다 다 근데 왜 밥이네, 밥 오늘. 때문에 서럽기도 하고 밥 때문에 외롭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밥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난리가 난리 났는데요. 났어. 예, 오늘 좀 이 외로움에 네. 대해서 네. 아내의 외로움, 남편의 외로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엄앵남 마담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개인배 만들어준 건 바로 내 남편. 여기는 부처가 되셨고 저기 또 대인배가 되셔서 인배. 예. 내 개인 가정교사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 성장할 수 있게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래요?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비꼬시는 것 같아요. 네. 은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은인이라. 이 양담을. 총각 처녀 때는 같이 맨날 다니면서 촬영하잖아요. 예. 그런데 있잖아요. 그쪽은 남자고 난 여자니까 계속 밤새면요. 정말 휘달려요. 기운 없어요. 그럼 미스터 씨 내일 빵꾸 좀 내줘라. 나 좀 자게. 그러면 이 용감한 남자가 자기가 먼저 가서 병원에 가요. 엉터리 링게를 맞고 어머! 오늘 빵. 이야. 멋지다. 얼마나 듬직하고 멋있는지 세상에. 몰라. 그래서 야 이거 이 남자 괜찮다. 영원토록 나를 이제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정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친 혼신이 쉬는 거지. 미치고 발개가 엄청 무슨 시집을 갔는지 난 지금도 이거 봐. 소름이 끼쳐. 난 그런 환상을 갖고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 일과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뭐 결혼해서 첫날 밤에 스케줄이 뭐 1월 1일 저기 그 프로그램이라고 촬영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랑을 뺏어가. 첫날 밤에. 그래서 혼자 잡았어. 그때까지도 마음이 안 상했어. 근데 영겁해서 어려운 일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해결하는 방법을 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나 봐. 근데 한 번은 세무조사가 왔어. 그래갖고 어마무시하게 이제 걸렸어. 근데 남편은 없어. 나는 뭐든지 될 것 같으면 쫓아가서 그냥 직팡으로 그냥 부딪히거든. 갔더니 그 내위가 뜩 비단 이부자리 깔고 탁 자는 걸 갖다가 안방에 쳐들어가서 누구 세무 담당자. 담당자 하시는. 담당자. 서장님 내가 이런 경우가 당했는데 그게요 이렇게 저쪽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눈물을 찔찔 짜면서 그러니까 속으로 그 서장이 너희 옛날에 콧대 높고 사인 한번 받으려면 줄 서고 정말 가까이도 못하더니 내 안방까지 쳐들어왔어. 이런 그런 그 감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대문을 열고 그 기나긴 길을 울면서 집에 왔어. 턱 오니까 서방이라도 있으면 아이고 그래 어떡하니 내일 내가 우리 친구도 세무서도 많고 그러니까 알아봐 줄게 이러면 네. 좀 의지가 돼. 없어. 그 소식을 그러니까 그때 정말 슬프고 힘 떨어져. 그래서 뭐든지 요새는 흥분하는 것도 없고 가끔가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나와서 밥 차려줘, 밥 안 차려줘 이러면 흥분하는 거야. 사자가 왜 안 차려줘? 가족의 개념이 뭐야? 가면 안 되는 거야. 차려줄게요. 그래 줘라. 얘 나를 뭘 조사하니? 저는 신문 기자 생활하면서 보면
아 우리나라에 무슨 뭐 고관, 뭐 대작 이런 남자들도 부인을 진짜 외롭게 하는구나 되게 많이 느껴요. 일단 첫 번째 바쁠 거고요. 두 번째 무슨 비리가 생기면 다 부인한테 넘기잖아요. 아들 입학 비리 나오면 저는 몰랐습니다. 부인이 알았던 한 일입니다. 돈 받은 것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이런 거 너무 많아서 그때 고관 아내들도 느끼는 비리는 얼마나 클까. 자, 우리가 이제 아내의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짜나 너무 외롭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농객분 중에. 안녕하세요. 뭘 만나 어떻게 외로우세요? 예. 네, 저는 결혼 4년차 주부인데요. 예. 네, 제가 좀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 외롭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결혼을 했는데 이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왜요? 저희 신랑이 사업을 하는데 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이라서 한 열흘 정도씩 한 달에 비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있어도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 밖에 사무실에서 자는 시간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술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밤에 좀 이렇게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애기 엄마다 보니까 밖에 막 나가서 술 마시기도 뭐하고 집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그때가 진짜 외로운 시간이거든요. 혼자서? 좀 초대해 주실래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너무 속상해서 내가 진짜 결혼한 게 맞냐?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될까? 나 너무 외롭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신랑은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다. 너를 위해서 너랑 내 자식 맛있는 거 먹이고 좋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외롭긴 하지만 또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허벅지 콕콕 찔러가면서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술자리를 남편분하고 하셨었어요? 남편이 바빠도? 그때 네. 꼬시려고 했겠지. 네, 근데 신랑이 술을 또 못 마셔요, 한 잔도. 그래도 옆에는 있어줬어요. 옆에서 제가 막 옆에는 힘든 있어주지. 얘기도 들어주고 재밌었던 일도 얘기하면 또 들어주고 이랬었는데 결혼 전에요? 네, 결혼 전에 그땐 들어줬어요. 무조건 있어야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라도 해줬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결혼하고 있어야죠. 나니까 더 많이 먹으라고 많이 그럼요, 더 많이 드셔야죠. 어떻게든 빨리 먹어서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양상분 선생님 그 외로울 때는 어떻게 풀었어요? 뭐 술을 맥주? 그 알코올 중독 자꾸만. 저는 뭐 술도 풀고 술도 풀어요? 네. 혼자 술 남편하고도 반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저희 남편 집에 오면 이제 주로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는데 눈은 거기 고정시켜더라도 제가 붙잡고 얘기를 꼭 다 하는 편이에요. 푸는구나. 그러면 저희 남편이 그렇게 하더라도 가끔 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정말 무식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저는 좀 꿋꿋하게 다 하는 편이에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좀 다 풀어내야지 좀 이게 되잖아요. 딴 방법은 네, 아니다. 풀 거는 네. 여기서 풀어야 된다. 근데 외로움. 방법이 있어요. 남편이 컴퓨터 앞에만 안 붙어 있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 어떻게 뭐야? 나는 딱 키면 내 얼굴을 이만하게 빨리 해놨더니 덜 키는데요. 그 앞에 덜 키고 딱 키면 제 얼굴이 꽉 전면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해놨더니 근데 이제 그러다 쓰러지는데. 그방 한참 안 놀래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게 깍꿍이네, 그게 깍꿍. 근데 참 희한한 게 희한한 게 뭐냐면 골프 치러 가면 이제 사모님들이 이렇게 공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딱 치잖아요. 근데 잘 맞았어. 우와! 누나 예술이야. 누나 예술이야. 정말 멋있었어. 야 남편 생각하고 졌다 야. 남편 생각하면 공이 너무 잘 맞는다는 거야. 예. 이제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럴 수도 진담이다. 있겠다. 진담인가요? 그건 진담.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아내의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아내만 외롭겠어요. 결혼해서. 남편도 외로워요, 예. 더 외로워요. 외로움 요즘은. 느끼는 아내 옆에서 남편도 외롭겠죠. 그 요즘은. 남편의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 양소영 마담님의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년만에 울었어요? 진짜? 왜? 아니 뭐 글쎄 저희 남편은 워낙 좀 말이 없어서 근데 저희 남편이 좀 엄살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조금만 아프거나 뭐 피곤하거나 그러면 엄살이 좀 있고 한 번도 이렇다 저렇다 아침밥을 안 줘서 싫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엄살을 부릴 때 제가 이렇게 좀 그래 정말 당신 아프겠어 이렇게만 좀 해주면 저희 남편은 크게 불만은 없는 그런 남편인데 어느 날은 이제 저녁에 이제 남편이 좀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오니까는 뭐 저도 뭐 꼭 예쁘지 않잖아요. 그런 날은. 그래서 왔어요. 그러고 저는 이제 다시 누워가지고 애들이 이제 재우고 가만히 있는데 저희 남편이 그날은 씻지도 않고 옆에 와서 탁 눕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탁 누워 있는데
술을 한 잔 먹어서 제가 얼마 전에 왜 저희 남편 그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 노래 되게 좋아한다 맞아.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날은 노래도 안 부르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죽은 듯이. 그래서 그냥 잠이 들었나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약간 몸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저희 남편을 봤는데 갑자기 남편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한 줄기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있더라고요. 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이제 그는 몰랐는데요. 제가 이제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을 이렇게 겹쳐서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한참 승진 경쟁하고 뭐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자기가 그 일을 해내야지만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 일이 좀 잘 안 풀렸던 때였던 거라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근데 그거를 그 그랬을 눈물을 때. 읽고 보시고 난 다음에 네. 어떠한 액션을 취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옆에 계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날 그거 봤다는 거 저희 남편 몰랐을 거예요. 네. 그때 그거를 저한테 보이고 싶던 눈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냥 저도 그냥 저 남자가 저렇구나라고만 하고 돌아섰지 그냥 봤지 그때는 제가 아는 척은 안 했었어요. 네. 다른 마담들도 사실 밖에서 치우고 난 다음에 잘 네,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얘기 좀 할게요. 네. 그 우리 남편은 난 상당히 씩씩하고 강한 남자로 여기가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 뭐든지 얘기하면 막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막 기를 쓰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내쫓겨서 6개월 만에 이제 바깥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갖고 부산에 가서 실컷 놀고 이제 와갖고 이제 재펴서 이제 시어머니 앞으로 와서 너희 누가 붙으라 그랬어 그러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신성일 씨가 있다. 엄마들도 배운데 너무 배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너 나가 이러면서 막 그랬어. 슬프게. 어머나 거기서 오리지널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내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저 엄마 앞에서 얘 가자 이러면서 우리 친정으로 나를 세상에. 가는데 거기서 나는 딱 잡는 순간 나는 내 생명은 네 생명이다. 네가 의리 있으니까 난 뭐든지 너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한 방이야, 한 방. 그런 데서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러더니 있잖아. 그 미웠던 게 하나도 밉지가 않고 의리의 쌍칼이다. 막 이러면서 네가 명령하는 건 나는 언제든지 들어준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고맙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경준 선생님 병이 저희 남편한테 좀 옮은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뭘만 하면은 누구 덕분? 뭐만 하면 그런 내 거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고맙지 이거를 자꾸 요새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추석 때 저희 녹화가 추석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뭐 미리 시골에 냈다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운전을 하고 갔다 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비행기 티켓을 한번 알아보지 이렇게 딱 그거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제 돈으로 왔는데 비행기 타는 순간 누구 덕분? 뭐지? 지금 변호사 바깥분께서도 승진 이런 걸 했지만 똑같이 저도 직장 생활 하지만 저는 승진이 늦어도 당당해요. 왜? 여자거든요. 여자들은 당연히 승진해서 뭐 누락될 수도 있고 좀 그게 별로 뭐 나쁜 게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동기보다 좀 늦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스트레스 받지. 또 하나는 뭐 저는 이제 선임 기자라고 해서 그 데스크급에서 물러나서 하는 일인데 남성들은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집사람 보기에 나는 장자리 달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안 될 때 부인에게 얘기 못 털어놓잖아요. 나 이번에 뭐 승진에 늦어, 뭐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그때 혼자 사귀는 외로움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못 해요. 나 이번에 승진 못했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 아이고 괜찮아 이러지 않죠. 속으로 아유 한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 뭐 회식도 여성들 가지만 그냥 우리 기분 좋게 마실 수도 있는데 남성들은 아부나 아첨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아주 나쁜 군대 의식이나 뭐 술 문화 때는 그 상사 신발에 술을 부어서 그것도 기꺼이 무좀이 걸렸는지 때가인지 모르는 것도 마셔야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남성들의 눈물이 대부분은 우리가 안 볼 때 보이는 눈물이 참 많다라는 거. 말 못하는 게 많아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
불러주세요.